자, 오늘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의 그 현상에 대한 복습, 그리고 질량 에너지 등가성에 대한 복습, 그리고 그 질량 에너지 등가성의 문제풀이, 대단원 마무리 문제풀이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시작합니다.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은 뭐가 있었냐면 동시성의 상대성이 있었어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같은 현상인데, 같은 사건인데, 우리가 관측자에 따라 그 현상이, 다르게 관측된다. 이걸 우리가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동시성의 상대성에서도 중요한 말은 뉴턴의 역학, 즉, F는 MA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언제는? 관성좌표계끼리는. 네, 그런 얘기를 배웠고요. 두 번째가 시간 팽창입니다. 시간이 지연된다 또는 시간이 팽창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시간 팽창이란 관측 시간은 고유시간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0.6C를 줬을 때 얼마나 팽창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 수축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특성대성 이론을 따로 찍어서 저기에 해놓은 것들은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길이 수축입니다. 길이 수축. 길이 수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자, 길이 L, 즉 관측 길이죠. 관측 길이. 운동하는 그 사람이 관측했을 때, 운동하는 관측자가 관측했을 때 고유 길이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 이걸 우리가 길이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유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고유시간이란 사건과 같은 좌표계의 시간이에요. 그 사건과 같은 좌표계의 시간. 두 번째, L0는 뭐냐면 이건 고유길이죠. 고유길이. 고유길이라는 건 정지 상태에서 측정한 길이를 고유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오늘 배울 네 번째는, 복습할 네 번째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값이다. 이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 분열 반응이건 핵 융합 반응이건 핵 반응에서 무엇에 관한? 발생하는 에너지에 관한 식을 배웠어요. 그죠? 발생하는 에너지는 델타 MC 스퀘어만큼이다. 요걸 이제 우리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하고, 그래서 관측되어지는 질량은 고유 질량, 그러니까 정지 질량입니다. 정지 질량. 정지 질량 곱하기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루트 1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요걸 우리가 관측되어지는 질량, 즉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해요. 상대론적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론적 질량에 관한 설명을 우리가 저번에 배우셨어요. 즉, 질량 결손이 있어야만, 그쵸? 질량 결손이 존재해야만 에너지가 나온다. 즉, 질량 결손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핵 융합 반응의 예를 들어보면, 핵 융합 반응인 경우, 자, 지상에서 하는 핵 융합 반응이면 원자번호 1번 질량수 2짜리 중수소와 원자번호 1번 질량수 3짜리 3중수소를 둘이 핵 융합시키면 원자번호 2번 헬륨 질량수 4짜리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원자번호가 없는 질량수 1짜리의 중성자가 나오고 그때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쵸? 그리고 위에 있는 숫자, 요 2 플러스 3은 4 플러스 1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러죠? 네, 질량수 보존 법칙.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숫자,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0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래 숫자를. 이거를, 그렇죠. 전하량 보존이라고 했어요. 전하량 보존. 그래서 이제 질량수 보존과 전하량 보존에 의해 우리가 핵 융합 반응을 분석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운 파트였어요. 자, 이제 문제풀이로 갑니다.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요. 문제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기초탄탄 문제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초탄탄 문제에서는 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느냐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반응 전과 후의 질량에 관한 설명, 그것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올 것이며 뭐 이런 것에 관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자, 5번 보시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거든요. 자, 어떤 것들이 우라늄 핵반응 과정에서 반응 전에 비해 반응 후에 감소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개념을 잡기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번호 92번 우라늄이고요. 235짜리 질량수예요.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원자번호가 없는, 즉 중성자죠. 원자번호가 없는 질량수만 가지고 있는 중성자를 충돌시켰을 경우 어떻게 될 거냐면 원자번호 56번 141의 바륨과 그다음에 원자번호 36번 질량수 92의 크립톤,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3개의 중성자 이렇게 나오면서 에너지가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저번에. 자, 얘는 무슨 중성자냐면 저속 중성자였어요. 저속 중성자를 꽝 하고 부딪히면 뭐가 나오냐면 3개의 고속 중성자가 나옵니다. 3개의 고속 중성자가 나오면 큰일 나죠. 네, 이게 우리는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지 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연쇄 반응을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연쇄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이 고속 중성자. 감속제라는 것과 제어봉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제어봉. 그래서 감속제를 사용해서 뭘 할 거냐면 이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일을 한다. 두 번째, 제어봉. 아무리 그래도 어찌됐건 저속 중성자라고 해도 한 번 실험을 하면, 핵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3개의 중성자가 생겨서 3배, 그 다음에는 9배, 27배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중성자 자체를 제거하는 거죠. 2개의 중성자를 제거해서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어봉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쵸? 네. 그때 우리가 뭐뭐 잘 배웠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 있는 숫자들 질량수 보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숫자들 전하량 보존 이런 걸 배웠어요. 자, 그럼 예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성자수 이렇게 나와요. 양성자수. 네. 이 양성자수는 결국에 핵 전하량에 비례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이건 원자번호를 뜻하죠. 즉, 핵 전하량, 즉 양 전하량의 보존 법칙, 즉 양성자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가 안 변하냐면 질량수가 보존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질량수가 보존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질량수가 중요한 건데 질량수는 양성자수에다가 뭘 더해요? 양성자수에다가 중성자수를 더해야 됩니다. 양성자수에다가 중성자수를 더해야만 질량수가 보존이 되겠죠? 즉, 이 양성자수가 일정하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전하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중성자수가 일정해야만 질량수가 보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문제에 나온 것처럼 양성자수, 중성자수, 그리고 질량수는 계속해서 보존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총질량,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 이 에너지는 얼마만큼 나올 거냐면 델타 MC 스퀘어만큼 나올 거예요. 즉 뭐가 있어야만, 그렇죠, 질량의 결손이 있어야만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량 수는 보존이 되는데 이 총 질량은 보존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총 질량은 보존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5번 문제는 개념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서가 아니라 개념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하나 풀어드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 109페이지에 1, 2번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속력이 V일 때 질량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뭐라고 돼 있냐면 M은 자,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1 여기다가 M0를 곱해서 M0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 M0하고 이 지금 로런츠 인자라는 거하고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요. 얘네들을 이제 붙여놓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자, 이때 관측 질량이라는 거죠. 이걸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그래요. 상대론적 질량.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는 정지 질량이죠. 정지 질량. 정지 질량보다 어떻게 될 거다? 상대론적 질량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상대론적 질량이 크다. 자, 갑니다. 1번에 첫 번째. 자, 질량은 물질 고유의 양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거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우고 나면 상대론적 질량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질량이 고유한 값이 아니다. 그럼 뭐에 따라 다르다? 속도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요거 속도. 이 물체 운동 속도에 따라 질량이 변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속력이 0일 때 물체의 질량이 가장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력이 0일 때 크냐 이런 얘기죠. 속력이 0일 때. 아시다시피 속력이 0일 때는 자, 밑에 있는 2번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속력이 0에서부터 최대 C까지. 자, 그래프에서 여기 질량이 나와 있죠. Y축은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질량이 M0부터 출발합니다. M0부터 출발해서 쭉 가서 요 광속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예요. 즉 속력이 증가하면 상대론적 질량이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M0로 유지해 가다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M0일 때, 즉 속력이 0일 때, 즉 정지 상태의 질량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질량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따라서 속력이 0일 때 물체의 질량이 가장 크다는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귿으로 갑니다.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도의 속력에 도달하면 질량은 0이 된다. 0이 아니라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광속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2번을 연결해서 바로 풀어봅니다. 자, 갑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시는 거예요. 기억번 갑니다. 속력이 작을 때 질량이 일정하다 그랬는데 작을 때 일정하다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을 거냐 이런 얘기죠.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지만 일정한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다 라는 이 증가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따라서 속력이 작을 때에는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완벽하게 맞는 예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니다. 속력이 증가하면 질량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속력이 많이 증가하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력이 빛의 속력에 가까울수록 질량의 증가율이 커진다. 증가율이라는 게 뭐죠? Y축이 질량이란 말이죠. 증가율이라는 말은 Y축 값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고 증가의 율이라는 건 뭐냐면 속도의 증가에 따른 이런 얘기예요. 결국엔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일 텐데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죠? 기울기가 증가하는 형태의 그런 그래프예요. 따라서 1번과 2번은 같이 문제를 해석하실 때 필요하시겠고 그다음에 1번과 2번을 잘 알아두시는 게 이 파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뒤쪽에 숫자 계산들이 되게 그러니까 단위 환산해야 되고 말이야 숫자 계산들이 되게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숫자 계산은 연습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이라는 건 그것이 되지 않으면 뭐 그것을 연습하거나 이럴 방법이 없으니까 그 개념도 이제 잘 봐주신 게 좋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시나요? 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8번. 자, 이제 주로 별표 있는 것 그런 위주로 문제를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하여 헬륨이 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중성자가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양성자는 플러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그다음에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이렇게 하나의 원자핵이 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자 번호 2번 헬륨 질량수 4짜리라고 그러죠. 네, 그때 옆에 뭐가 나와 있냐면 표로 뭐가 주어져 있냐면 각각의 질량이 주어져 있어요. 양성자는 1.0078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럼 중성자는 1.0087. 예,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더 크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4.026 뭐 이렇게 됐어요. 그쵸? 그럼 얘네들을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양성자 두 개죠. 원자 번호 1번 질량수 1짜리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뭐냐면 양성자가 그렇죠. 그다음에 중성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원자 번호 0번의 질량수 얼마야? 1짜리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 그렇죠? 얘 두 개, 얘 두 개, 얘 두 개. 이렇게 해서 하나에 뭐가 되냐면 원자 번호 2번 헬륨 4짜리가 될 거예요. 맞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자, 기억 번 갑니다. 핵 반응으로 질량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핵 반응으로 질량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질량수 계산해 볼까요? 2 1은 2, 2 1은 2. 그래서 총 4가 되죠. 여기 4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질량수는 어떻게 해요? 보존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핵반응 전과 후에도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는 같다. 이렇게 지금 현재의 이 예에서는 그러니까 태양의 수소핵융합 반응을 외우고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이 예를 그대로 보셔야 되겠죠. 이 예를 통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D구슬 갑니다. 핵반응 전과 후에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에너지는 보존된다. 자, 핵반응과 전과 후에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뭐 이러니 이거는 질량 결손 때문에 나오잖아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하지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게 뭐냐면 질량이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질량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나왔으니 결국에 이렇게 핵 반응 전에 애들과 핵 반응 후에 전체 에너지는 그쵸? 전체 에너지는 질량은 줄었겠지만 그만큼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11번 또 다른 별표죠. 11번 보시겠습니다. 1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와 나는 핵 융합 반응식을 나타낸 거다. A의 중성자수, B의 양성자수, 그 다음에 중성자수는 모두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의 경우에 중성자수와 B의 양성자수와 그리고 중성자수 이게 모두 동일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가에는 4개의 원자 번호 1번 질량수 1짜리가 뭐가 되냐면 B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양전자죠, 이게. 요거 이제 양전자라고 합니다. 양전자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26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태양에서의 수소핵 융합 반응이죠. 태양에서의 수소핵 융합 반응. 그다음에 나는 뭐가 나와 있냐면 라지 A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B고요. 그다음에 여기 라지 C가 있습니다. 라지 C 이렇게 반응하면 라지 B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생성물은 똑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얘도 수소핵 융합 반응 통해서 헬륨을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얼마가 나올 거냐면 일단 중성자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왔어요. 네, 자, 이때 A를 줬습니다. A 답지에 뭐라고 되냐면 A가 뭐라고 돼 있느냐? 문제에 원자 번호 1번 질량수 3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삼중수소라고 하죠.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C하고 부딪힙니다. 뭐 이런 소리죠. 그때 A의 양성자수, 중성자수 요 조건이 하나 있으니까요. 이건 한번 해볼게요. 자, 원자 번호 1번이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3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양성자가 몇 개냐가 중요하죠. 양성자가 1개이고요.
원자번호 1번입니다. 원자번호 1번이면 양성자수 하나. 그 다음에 이 양성자수에 중성자수를 합치면 그때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성자수는 두 개이구나 이런 게 되죠. 중성자수가 A의 중성자수가 두 개다. 그럼 얘가 두 개. 그러면 B의 양성자수도 두 개, 중성자수도 두 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양성자가 두 개니까 원자번호 2번 헬륨이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각각 두 개씩이니까 질량수는 4개죠. 질량수 4개.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번호 2번 헬륨 질량수 4짜리. 그러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3에다가 뭐를 더하면 4가 나와야 되고요. 4와 1의 합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에다가 뭐를 더하면 2에다가 0을 더한 것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밑에 전하량 보존으로 법칙으로부터 여기가 나왔죠? 1 이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에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에다 뭘 더하면 4에다 1을 더한 것과 같다. 그러면 뭐예요? 2죠. 자, 따라서 이건 원자번호 1번이니까 수소입니다. 즉 중수소죠. 그래서 C는 중수소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유추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내용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질량수 보존 법칙, 전하량 보존 법칙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지. 자, 갑니다. 기억. 자, 옳은 걸 고르실 건데요. A는 C의 동위원소이다. 네, A와 C는 원자 번호가 각각 1번. 네, 동위원소입니다. 그렇죠? 원자 번호가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원소, 즉 동위원소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B는 헬륨 3 원자핵이다. 헬륨 3인가요? 아니죠. 4죠. 헬륨 4입니다. 헬륨 4 원자핵 이런 얘기예요. 헬륨 4 원자핵 되셨죠? 네, 헬륨 4 원자핵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태양 중심부는 같은 초고온 상태에서 일어나야 된다. 네, 이 일은 초고온의 초고압에서 일어납니다. 초고온, 초고압에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온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부탁드릴 건 질량 에너지 질량과 에너지 등가성의 마지막 단원의 그 서머리,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의 서머리,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그 문제풀이. 그러니까 이제 대단원 문제풀이는 저희가 한 주 이제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같이 만나서 풀어보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험 대비 전까지 우리가 뭐 한다고 얘기했냐면 역학을 좀 다시 좀 복습을 특별하게 좀 해보겠다.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제가 프린트를 하나 이제 드릴 건데 그 인터넷으로 드린 프린트를 풀어오시는 것. 그게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로 어찌됐건 저희가 만나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동영상 강의로 문제가 되는 건 좀 해결을 했으니 조금이라도 해결을 했으니 그쵸? 만족스럽진 않죠. 네. 어찌됐건 그 남은 기간 동안 게으름 피시지 말고 네, 제가 보내드린 파일도 프린트를 해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